여러분 감사합니다. 황교안입니다. 제가 오늘 1시 반부터 계속 대법원을 출시하고 대법원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쭉 들었는데 정말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보도된 바에 의해서만 한번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조차 증명하지 못했다. 그래서 선거 무효라는 겁니다.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누군지를 밝힐 책임은 정부에 있습니까? 시민에게 있습니까? 시민이들 어떻게 밝힙니까? 수사권 가지고 있고 재판권 가지고 있는 정부가 지키고 법원이 밝혀야 될 일 아닙니까? 제가 민경욱 의원 재판을 봤는데 증인 몇 명 조사했습니까? 1년 3개월 동안 그 몇 명을 조사하느라고 시간을 끌었단 말입니까? 안 했습니다. 조사도 한 겁니까? 안 했습니다. 여러분, 대법원이 민경욱 의원 선거무효 소송 조사 제대로 했다고 믿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그래 놓고 책임을 지금 국민들에게 떼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부에 돈 받은 거 있습니까? 무슨 자리 받은 거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진 것을 속타해서 모여서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찾아서 냈으면 그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정부가 조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경찰 뭐 했습니까? 경찰 뭐 했어요? 재판하는 과정은 남 얘기하는 구경하는 것입니까? 이게 민사소송입니까? 정부가 밝히고 법원이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1년 3개월 지난 다음에 이제 와서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조차 증명하지 못했다. 누구를 지금 비하하는 것입니까? 제대로 된 조사조차 하지 못한 자들이 누구에게 주체가 누군지조차 증명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거 재판 선고 시간 얼마나 걸렸습니까? 몇 분 걸렸습니까? 저는 적어도 1시간 반 걸릴 거로 예상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쟁점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쟁점이 있었습니까? 그거를 5분 7분 만에 끝낸 겁니다. 이게 재판입니까? 왜 1시간 반 이상 해야 될 것을 5분 7분에 끝냈겠습니까? 할 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설명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얘기한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을 수도 없이 냈는데 이거 설명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적당히 재판하는 거예요. 대법관 자격이 있습니까? 4.15는 부정선거입니다. 4.15는 가짜 선거입니다.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하든 사실은 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부정선거의 증거물들이 지금 여러분 손에 있고 내 손 안에 있고 우리 국민들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 많은 증거들을 도외시하고 모른 체하고 선거무효 소송 기각이라니요. 이거 제 정신입니까? 이것은 대한민국의 대법원에서 기각 판결을 했지만 이것은 가짜 투표나 마찬가지로 가짜 판결입니다. 반드시 역사의 법정에 다시 설 것입니다. 국민의 법정에 다시 설 것입니다. 우리는 저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판결로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여러 번 많은 기회에 얘기했습니다만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유권자가 도저히 투표했다라고 볼 수 없는 그런 투표용지들이 재검표 과정에서 나왔는데, 여러분, 유권자가 투표하지 않은 것이 재검표 현장에서 나왔는데, 이게 선거무효 소송이 아니라면, 선거무효가 아니라면 뭐가 선거무효입니까, 여러분? 저는 평생을 부정선거 잡아내던 사람인데 이런 불법 증거물들은 도대체 보지를 못했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별별 짓 다 하는 과정에서 별몇 부정행위를 다 했는데 제대로 판단도 하지 않고 7분 만에 5분 만에 기각이라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투표관리관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대법관들 앞에서 투표관리관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일장기 표지 같은 거 그런 거 본 일 없다고 그랬죠? 넣은 일도 없다고 그랬죠? 자기들이 주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를 그 원인과 절차를 국민들로 밝히라고요? 대한민국의 대법관들 뭐 했습니까 지금까지? 책무유기죠? 명백한 책무유기고 명백한 반민주주의입니다. 저자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반드시 처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부정선거 사범 수사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인정합니까? 선거 전문가 자체가 없어요. 별로. 저는 24년 동안 평생을 공안부에 근무하면서 간첩 잡고 부정선거 사범 잡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최고의 전문가, 저는 제 자랑을 안 해요. 근데 이것을 팩트를 얘기하려니까 할 수 없이 제가 말합니다. 최고의 부정선거 사범 전문가가 직접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 가짜 투표지를 봤습니다. 어떻게 말을 하지 않고 입 닫고 있겠습니까? 그래서의 유불리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제가 부정선거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무죄 선고 났다고 하는 이 가짜 판결, 정말 역대에 없었던 범죄입니다. 정말 역대에 보지 못했던 그런 부정선거였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현장에 가신 참관인들 다 보셨죠? 이런 가짜 투표지를 보고 어떻게 증거가 없다고 합니까? 어떻게 입증되지 않았다고 합니까? 저자들 미친 거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선거 정의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냥 주저앉아 말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가장 처절한 투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는데 수사에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사하지 않는 사람은 반역입니다. 부정선거 인정하지 않는 자 국민의 이름으로 처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비상한 투쟁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상한 투쟁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살려내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합니다. 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그 대장정, 그 처절한 투쟁에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자유대한민국 지켜냅시다. 선거를 지켜냅시다. 우리가 불의를 이기지 않으면 대한민국 무너집니다. 무너지게 놔두지
싸우지 맙시다. 싸웁시다 여러분. 싸웁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총을 주세요. 수사로 변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세요. 예, 여러분께 좋은 소식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부터 잠도 못 자고 이렇게 뒤숭숭한 나날을 보냈는데 오늘 그 좋은 소식을 여러분께 들려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세상에 정의가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래도 몇몇의 대법관은 양심이 있어서 밤을 새우면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정의로운 공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실 거라고 조금의 기대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들어와서 그 판결을 내린 사람은 뭐 아까 3분이라고 했지만 5분도 아니고요. 한 10여 초 읽었죠. 기각한다. 그러고 나갔죠. 우리 다음엔 뭐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아마 감정 비용은 따로 하고 뭐 변호사 비용은 뭐 저기 원고가 다 문다 뭐 이런 식의 조금의 말이 있었을 겁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이제 듣고 싶었습니다만은 자기네들도 그걸 알았어요. 그걸 자기네들이 읽으려고 해도 읽을 수가 없다. 소리를 막 지르고 그 비판의 소리, 뭐 항의의 목소리가 파묻힐 거를 알았기 때문에 읽지를 못했습니다. 양산을을 왜 먼저 했나 봤더니 우리 거를 먼저 하면 그 소란 속에서 양산을 거를 듣지를 못하고 진행을 못할 것 같으니까 양산을 것 먼저 하고 우리 거 기각한다는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이 세상에 이제 정의라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들이 어느 게 정의인지 잘 몰라요. 또 우리가 정의라고 막 믿는 게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게 정의라고 안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답답하고 전체적으로 이 울분이 쌓입니다. 사회적으로. 그럼 그게 불안 요소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들의 모든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정의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하는데 억울한 것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사회에 최종적으로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을 대법관들이라고 우리가 대법관들을 세웠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그 사람들을 정의를 의미하는 justice라고 부릅니다. 대법관 뭐 높은 분 이렇게 부르지 않고 아주 그냥 간단하게 정의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정의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해놓으면 걷잡을 수 없는 해악을 끼칩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놔두면 우리들끼리 토론을 통해서 어느 것이 정의고 아니고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권위를 지닌 자가 오늘 부정선거는 없었다는 듯이 땅땅땅 하고 망치를 두드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믿는 정의가 아닌 것이 정의로 탈바꿈을 하고 정의가 아닌 것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 책임을 이 사람들은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몰라요. 지금 천장에 엉터리 투표용지가 나왔습니다. 나왔고 그거는 미리 예견돼 있었어요. 통계로. 그리고 천장이 나왔어요. 나와서 실물로 나와 있고 그거를 만든 사람이 나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내가 이걸 찍는 사람인데 찍지 않았다. 다음에 찍은 것을 봤다는 보고도 듣지 못했다. 또 하루 종일 과반수였는데 1974명 4장 중에 1000장이 저런 게 돌아다녔다면 내 눈에도 띄었어야 되는데 나는 저런 걸 보지 못했다라는 결정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증인이 나와서 결정적인 증언을 법정에서 했는데 그 증언이 무시당하는 게 그게 무슨 재판입니까? 내 자신을 처리해야 이제 우리나라의 이 정의로운 재판은 사라졌습니다. 아니 제3심 대법관이 하는 재판이 저 정도라면 1심, 2심 지금 판사들은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믿습니다. 판사들은 지금 변호사, 검사, 판사 이렇게 있으면 옛날에는
판사들이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연수원에 점수가 제일 높아야지 판사가 됐고 다음에 검사, 나머지가 변호사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 판사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어떤 영예를 누리느냐, 지금 대법원의 대법관 제일 1등인 대법원장도 판사,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장도 판사,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관위원장도 판사입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다 해먹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좀 정의로운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위치를 준 것인데, 오늘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이 허울만 좋지 정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슬픈 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잠깐 기분이 나쁘고 슬픈 생각이 들더라도 이거는 우리의 투쟁을 하려는 우리의 그 마음에 불을 지른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부정선거는 세상의 현상이 됐습니다. 쉽게 세상 사람들의 여론을 바꿀 수 있고 표심을 자기네들이 가졌다고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너무나 많이 생겼습니다. 그게 총체적으로 백화점식으로 나타난 것이 지난 4.15 부정선거였습니다. 4.15 부정선거를 통해서 이들이 남의 마음을 훔치는 방법을 알았다고 확신하고 있을 겁니다. 이번에 대법원까지도 옳은 판단을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 버릇 못 고쳐요.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1000장의 가짜표가 나왔는데도 그게 올바른 선거였다고 판정한 천대엽, 조재현, 이동원, 이 쓰레기 같은 자들은 역사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느냐. 앞으로 투표장에서 수만 장, 수십만 장의 잘못된 투표용지가 나오더라도 그것은 정당한 투표였다라고 판단을 하는 판단의 주체 판례로 영원히 남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 자기네들 이름이 이 어려운 속에서 그래도 정의로운 판결로 부정선거를 밝힌 판사들의 이름에 그 반열에 이름으로 오를 줄 알았는데 그 반대가 됐습니다. 이제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오명이 저 천대엽, 조재현, 이동원 세 사람의 몫이 됐습니다. 그 세 사람들의 죄상을 우리가 오랫동안 기억하고 이 사람들의 저질러 놓은 이 잘못된 것을 또 고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우리는 대법원의 이게 3심째라면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건 단심제입니다. 지금 뭐 1, 2, 3심 온 게 아니고 딱 그냥 처음부터 대법원의 판단을 요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번으로 억울한 것을, 우리가 억울한 면이 있다면 다시 한번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를 변호인단과 함께 상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문재인의 잘못된 정부, 문재인의 잘못된 선관위, 문재인의 잘못된 사법부와 우리가 싸워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로 바뀌었는데도 선관위가 변하지 않고 이 사법부가 변하지 않는다면, 물론 삼권 분립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경을 쓰는 많은 정치적인 대법관이 있는 대법원입니다. 이들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우리들이 이 밤새면서 부정선거를 감시함으로써 자기가 0.73의 기적적인 근소한 차로 승리했다는 걸 알지 못하고 우리 피 끓는 심정을 외면하는 사람이라면, 그 정권이라면 우리도 환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이 잘못된 부정선거를 그대로 놔두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 죄상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반대하는 집회를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어제 한덕수 총리가 부실선거, 부정선거에 대한 실상을 점검하겠다고 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어떤 반응을 내놓고 어떤 논평을 내놓는지, 혹은 입을 다물고 있는지를
저희들 잘 관찰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는 이 대법원이 아니고 이 대법원의 사람들은 영혼을 지옥에 판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죄상은 하늘에 기록되고 앞으로 역사에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 그 판결이 내려질 때 그들의 얼굴을 봤어요. 천대엽 대법관의 얼굴이 구겨졌습니다. 예, 부끄러운 줄은 아는 모양입니다. 예, 그런데 이 사법부 말고 앞으로는 대통령의 집무실이 있는 용산에 가서 우리 부정선거의 실상을 알리는 그런 싸움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속상해하지 마시고, 예, 속상해하지 마시고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아서 부정선거 이게 지금 밝혀지지 않으면 10년 뒤에 밝혀지지 않으면 100년 뒤에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경욱 전 의원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무효청구 소송의 변호인의 역할을 맡으셨던 박주현 변호사님, 유용진 변호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지금 전경 애들이 떼거리로 몰려와가지고 지금 여기를 방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증강되는 거로 봐서 심각하게 분위기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거를 양산을을 먼저 하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30초 만에 그냥 기가 한마디로 딱 끝낸다고 합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박주현 얼굴을 변호사님 참기가 말씀 상당히 들어보도록 어렵습니다.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대법원이 그래도 판결은 제대로 하겠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다려왔습니다. 사실 이 판결 선고를 앞두고 대통령실이나 법무부 장관실이나 다른 여러 곳에 또 다른 문제들의 점들을 더 많이 제기하려고 했지만 대법관들이 마지막 양심을 믿고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겁니다. 왜냐하면 부정이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에 이거를 얻기가 정말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기각되는 걸 보고 정말 이제 저 대법관, 이 사법부를 믿는다는 것이 정말 어리석었던 이 판단이었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오늘부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죽었고 사법부가 우리의 주권과 정의를 지키는 기관이라는 생각을 접겠습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결국 힘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인정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느끼는데, 제가 민경욱 의원님과 황교안 대표님 그 연설을 하시는 동안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일부를 읽어봤는데 정말 말이 안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판결을 할 수 있는지 지금 어이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문개진 1장기 투표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비록 위와 같은 투표관리관인이 뭉개져 날인된 투표지가 존재하였더라도 선거인들이나 참관인들이 이에 대하여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이상 투표관리관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그 사실을 투표록에 기록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위 투표지는 정규의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인을 찍는 과정에서 인명이 뭉개진 결과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를 무효표로 판정하였는지 여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위와 같은 형태의 투표지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다량의 투표지가 위조되었다고 추단할 만한 정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말이 어렵죠? 아니 지금 이 하나하나의 쟁점에 대해서 뭐 다 공개를 할 텐데 이걸 보면은 와, 이것들이 진짜 법조인인가? 정상적인 대학을 나오고 정상적인 경력을 거친 사람들인가? 의문이 듭니다.
아니 어떻게 이딴 사고를 하면서 저 자리에 올라갔는지 문재인 정권 하였으니까 더더욱 가능했겠죠. 이제 우리가 오늘 진 게 끝이 아닙니다. 패배가 아닙니다. 맞아요. 우리가 투쟁해야 할 방식을 이놈들이 알려준 겁니다. 맞아요. 정정당당하게 절차와 시간을 지켜가면서 올바른 판단을 하겠지. 이런 야가 빠진 생각, 이런 너무 순진한 사고 하지 맙시다.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진실과 정의, 우리가 지금까지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이렇게 더운 날 길에서 대한민국 주권 수호를 외치는 이유, 그 진실 하나로, 저들이 범죄 하나로 우리가 다시 싸워야 할 겁니다. 이제 혁명의 시작입니다. 공을 주세요. 이놈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아까 황 대표님이 첫 번째로 말씀을 하셨는데 성명 불상의 특정인이 투표지 분류기 등의 조작을 통해 개표 결과를 조작한 다음 이 사건 소송에 대비하여 다시 일부 관내 사전투표지와 당일 투표지를 다량 위조하여 피고가 보관 중인 투표지와 교체하였다는 취지인데,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이나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은 투표지의 위조, 교체 사실의 전부는 물론 누가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투표지를 위조, 교체하였는지를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에서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아니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범죄자들 잡아가지고 저 대법관 놈들 앞에 보여주자고요. 이제 보여주자고요. 불의가 법이 되고 불의가 판사가 될 때 국민의 저항은 당연히 의무가 되고, 저런 판단을 하는 놈들을 우리가 대법관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제 새로운 국민혁명을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재판에 정말 눈물도 나고 화도 났지만 이게 이게 어떡하지? 시작입니다. 저는 이제 공문 대통령실에도 보낼 거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도 보낼 거고, 감사원한테도 보낼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중앙선관위나 이런 데는 보냈었는데 차마 대통령실하고 한동훈 장관 등한테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할 겁니다. 그리고 누가 언제 어떻게 가짜 투표지 집어넣고 어떤 식으로 범죄가 일어났는지 검찰 수사 하자고요. 부정선거 특별조사위원회 꾸리자고요. 그래서 그거 딱 가지고 가서 저 대법관들한테 재심 청구 바로 하자고요. 이놈들은 우리 국민들이 범죄자리 어떻게 언제 어디서 이런 방법까지 다 떠먹여줘야 부정선거 인정할게, 이딴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닙니다. 네. 정말 화가 나고, 정말 어떻게 저런 것들을 대법관이라고 계속 인정하고 있었는지 제가 너무 후회가 되는데, 이제 봐주지 맙시다. 저놈들한테 정말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진실과 정의를 사랑하는지 제대로 보여주자고요. 오늘 저는 천대엽 대법관을 솔직히 믿었습니다. 저 사람이, 제가 그 노정희 그 선관위원장 사퇴할 때 노정희 어디 삽니까? 이거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볼 수 있는 게 몇 개 있죠. 그 재산 공개하는 거기 보면 주소지가 대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알려드리는 과정에서 천대엽 대법관의 재산 상황을 봤어요. 3억 얼마인가?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저 사람은 나름 지금까지 그래도 판사라는 그거 하나로 살아왔구나 라는 생각에 저는 마지막까지 저 사람을 믿었습니다. 예, 비록 기각이 될 거라는 전망도 있다는 걸 알았지만 저는 그래도 판사의 마지막 양심, 법조인의 마지막 양심, 그 가후 하나로 살았던 그 마지막 양심을 믿었는데 오늘 송두리째 묻었습니다. 저들은 오늘은 마음이 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마음 편히 못 잘 겁니다. 예, 결국 제가 마지막 서면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당장 현장 검증하면 부정선거인지 여부 바로 밝혀낼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바로 부정선거가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부정선거는 바로 드러날 것이고 그 판결을 했던 이 재판관장들은 계속해서 잠도 못 자고 그 자기의 불의의 판결을 했던 그것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살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놈들 이제 정의, 진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정말 화가 나고 눈물도 나지만 오늘의 자제를 하지 말고 다시 시작합시다.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고 또 수많은 범죄의 증거들을 찾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1%로 이긴 나는 그 이재명이를 0.7% 차이로 지게 만든 것도 우리 여러분 때문 아니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용산으로 가자. 지금 윤핵관들이나 윤석열 정부를 만드는 사람은 윤핵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선거를 알았고 그 엄청난 부정선거를 조금 줄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던 것입니다. 그거를 제대로 알도록 해주자고요. 이제 저 재판관들 놈들한테 정말 두렵고 내가 잘못했구나 국민들 앞에 진짜 참회 눈물을 흘리고 참회 무릎을 꿇게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의와 자유 이름으로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저는 윤용진 변호사로 갑니다. 제가 안에서도 보여드렸는데 이 옷이 제가 재검표장에 제 결의를 보여주기 위해서 입고 들어가서 대법원 재판 연구관들하고 또 대법관님들한테 직접 보여드렸던 그 옷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다시 들고 왔습니다. 이거를 제가요 재검표장에 갔는데 대법관이란 분들이 이상투표지들을 증거 신청을 계속 기각하길래 제가 갔습니다. 가서 보여주고 대법관님 좀 보십시오. 선관위 애들 이 진권다발 투표지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원상회복 기능이 있는 특수용지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대법관님 세상에 그런 종이가 있으면은 진짜 가져와 보라고 제가 지금 요구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대법관님이 말을 못하면서 고개를 눈길을 피해요. 대법관님 이렇게 뻔뻔한 거짓말을 하는 선관위 애들 말만 믿고 그래 그거는 유효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호소를 했었습니다. 오늘도 그런 절절한 심정으로 왔는데 일단은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지만 저는 절대로 좌절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 여러분 이 사진 우리가 그린 겁니까? 이 럭비공 투표지 우리가 그린 겁니까? 이것들이 바로 진실 아닙니까? 진실이 여기에 있고 우리 수백만 증인분들이 계신데 어떻게 이 진실이 끝까지 가려질 수 있겠습니까? 거짓된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거짓된 손으로 시대의 눈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가 되었든 어떤 방법으로든 분명히 이 진실은 밝혀질 거라는 개인적인 믿음 그리고 현실적인 근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법원들이 해주지 않으면 특검을 요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는 우리는 무조건 이 성남 민심으로 특검을 요구해야 되겠습니다. 특검 요구 관철되는 그날까지 같이 싸워주실 거죠? 예, 감사합니다.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저 판결문 우리 용진이 형이 있어가지고 너무 힘이 났었습니다. 네, 우리 용진이 형한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판결문의 제일 첫 번째 가 부분인데 선거 관련 규정을 위반한 주체의 유무입니다. 전부입니다. 그래서 원고들은 부정선거의 주체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성명불상의 특정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우리가 양정철 조혜주 막 외쳤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사건 선거를 비롯한 모든 선거의 투개표 절차에 걸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원고를 추천한 미래통합당을 잠깐만요. 이게 아니고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소재기일부터 변론 종결일까지 약 2년 이상 재판이 진행되었음에도 위와 같은 선거 무효에서 해당하는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존재하였다는 점에 증명을 하지 못하였다. 네. 가죽을 벗겨라! 원고가 제시한 주요 증거 방법에 대한 증거조사 결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소결, 선거 무효 사유에 관한 증명 책임이 있는 원고가 이 사건 선거에서 위조 투표지의 투입, 전산 조작 등의 중대한 범죄 행위가 대규모로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행위의 주체, 존부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한 채 외견상 정상적이지 않은 듯한 투표지가 일부 보인다는 등의 의혹 제기만으로 증명 책임을 다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저는 사실 저 3인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중에 반대 의견을 펼치다가 결국 이 주장에 동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외쳤는데 저놈들 귀에는 눈에는 그게 안 들렸나 봅니다. 제대로 들리게 보이게 해줘야 되겠죠? 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의무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입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입에서 그리고 한덕수 총리의 입에서 수많은 국회의원의 입에서 왜 부정선거를 저질렀습니까? 왜 부정선거 재판을 그렇게 연기를 했습니까? 왜 부정선거 증거들을 보면서 이따위로 판결했습니까? 라고 우리가 그들이 알게끔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